자, 71번은 정부 실패 원인과 대응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두 문자 외웠잖아요. 사민, 그다음 X다, 파보규, 권민규 해가지고 사적 목표는 틀렸죠. 온리 뭐다? 민영화밖에 없어요.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규제도 아니고 보조금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영화밖에 없고요. X는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다 들어갑니다. 정부 독점보다는 민영화가, 규제보다는 완화가 경쟁될 거니까요. 보조금 삭감 같은 것들 다 들어가고 파보규였죠. 올바르게 연결되는 거였네요. 그럼 답은 2번이네요. 그래서 파생의 우효과는 민간의 개입했는데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잖아. 지금 그 규제도 완화시키고 보조금도 삭감하는 거고요. 자, 민영화가 왜 안 들어오냐 물어보시는데 계속 말하지만 이 표 자체가 사실 이게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행정화 있다는 이유만으로 말하는 거지 어느 교수님이 어떤 학자가 말했는가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 표를 그대로 시험에 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파보규, 권민규 보조금 아니었죠. 이거는 설명할 수 있어요. 보조금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제 완화라든지 민영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작은 정부와 관련이 없는 것은 큰 국가죠. 큰 국가. 그래서 이거는 유도 발전인데 큰 국가는 선진국 복지국가예요. 우리는 복지국가가 아니라 발전국가거든요. 행정이나 국가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하고 사회를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답은 유도 발전은 발전행정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3번. 그 다음에 73번 정부 규모 관련이 없는 게 있는데 큰 규모 큰 국가 관련된 게 두 문자가 위자 계목이야. 위원회 제도, 그 다음에 자본 예산, 계획 예산, 목표 관리까지 해가지고 요 네 가지는 작은 정부 관련이 없습니다. 목표 관리는 꼭 큰 국가는 아닌데 얘는 사실 그 PPB에서 대안으로 잠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GBB로 바뀌어 버려요. 그 사이에 잠깐 있었던 거고요. 반면 위원회 제도는 준입법이나 준사법을 행정부가 해요. 사법이나 입법이 못하니까 이런 전문적 일을 위원회 만들어서 행정부가 하는 겁니다. 큰 국가고요. 자본예산은 대공황 때 정부 빚을 내서 큰 사업을 하는 겁니다. 큰 국가고요. 그다음에 계획예산도 국가 계획 중심으로 예산 짜가지고 거기에 맞게 집행하는 거고요. 이 계획예산도 65년도 큰 국가 상징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요 네 가지가 돌아가 나와요. 위원회 제도, 자본 예산, MBO. 이것 빼고 나머지 나올 수 있다면 매몰 비용. 이걸 포기해야지 줄일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14번입니다. 정원과 조직을 정비한다. 맞는 말이고 목표 관리 아니에요. 비록 73년도에 들어왔지만 이건 감축 관리 방법이 아니고 PPBS라는 집권적이고 장기적인 이런 관리에 대한 대안으로 단기적이고 양적이고 분권적인 MBO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 좀 이따 누구로 바뀌어? GBB로 바뀌어요. 걔는 감축 관리 맞습니다. 그래서 MBO와 GBB의 공통점은 참여 수단 맞아요. 다만 MBO는 목표를 달성하는 기법이지 줄이는 기법은 아니에요. 반면 GBB는 평가한 다음에 만약에 달성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줄여버릴 겁니다. 그래서 GBB는 감축관리가 맞지만 MBO는 아니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75번입니다. 공공재 범위를 조정한다. 감축관리. 그 다음 가격이나 경쟁 논리 들어오더라. 수익자 부담 맞는 말이고 일몰법도 3년 내지 7년 지나면 사라지게 만든 법이기 때문에 감축관리 맞습니다. 규제는 완화돼야 되겠죠. 답이 4번이네요. 16번입니다. 또 1번 틀렸죠. 계획예산은 큰 국가입니다. 65년도에 미국이 엄청 부자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장기 플랜을 짰던 겁니다. 최소 5년 이상의 플랜에 맞게 프로그램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BC 분석을 통해서 예산 붙였던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합리모형이고 국가 중심의 예산이었고요. 집권적이고 답은 1번이고요. 자, 77번입니다. 방안이 아닌 거네요. 일몰법 맞습니다. 영기준 맞습니다. 종결도 맞아요. 규제는 완화돼야 되겠죠. 답이 4번입니다. 78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죠. 위원회 제도. 입법이나 사법은 의회나 사법부가 해야 돼요. 근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입법이나 준사법을 행정부가 할 건데 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외부 전문위원들 데리고 들어와서 입법도 하고 조정도 하고 집행도 하고요. 요게 이제 행정위원회입니다. 미국은 이걸 또 행정 바뀌어뒀어요. 독립규제위원회 해가지고. 이거는 제4부라고 그래요. 어쨌든 얘가 나왔다는 건 행정이 그만큼 복잡했다는 거고 감축관리는 별 관련이 없어요. 답이 3번입니다.
자, 79번입니다. 답은 2번이죠. 매몰 비용 회수하려고 하면은 자꾸 기존 걸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포기해야지 줄이기 쉽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보기 설명드렸던 것들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감축관리고 그 다음에 재화 유용론이에요. 이것도 누구 실패다? 시장 실패입니다. 재화를 누가 만들어야 돼? 시장이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드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화가 어떤 게 있나를 알아야지 개입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배제와 경합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 네 가지 가르잖아요. 자, 상수도는 기본적으로 요금제로 들어와요. 요금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규모 경제에 있다 보니까 정부가 공기업 만들든지 공기업 하겠죠. 이건 특허 잘 안 줍니다. 무리다 보니까. 답은 아니고요. 이거는 아니 요금제고요. 고속도로도 요금제. 물론 막히면 민간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속도로는 요금제입니다. 가스도 요금제예요. 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규모 경제에 있단 말이에요.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이 경쟁해서 여러 개의 고속도로를 만들면 규모 경제 안 나와요. 하나밖에 안 두고 얘한테 다 몰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뭐다? 요금제입니다. 전부 규모 경제에 있고요. 그다음에 치안은 공공재예요. 사실 재화를 딱 가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고속도로도 돈을 받을 수 있고 막힌다면은 민간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 시험에 나왔던 걸로 보신다면은 이 친구는 요금제로 나올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만 공공재가 되고, 사실 치안도 동네 치안으로 고른다면 공유제가 될 수 있어요. 어느 지역만 치안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 모자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시험에 나왔던 것들 1번, 2번, 3번은 요금제, 치안이나 국방, 외교 같은 거, 또 등대 이런 거는 공공재.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